한국군의 미래가 걸린 KF-21 사업이 또 다시 큰 기로에 섰습니다. 블록 제로의 마지막 생산분인 시제 6호기까지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탄탄대로와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KF-21. 하지만 딱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니와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년에 대량 양산을 앞둔 상태에서 인니가 구매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블록 1 50대의 수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양산 계획과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 계속해서 인니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재촉해왔고, 인니도 지난 6월 안까지는 그 대답을 주겠다고 반응했었죠. 그리고는 7월로 넘어오도록 인니는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인니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KF-21 대금은 어떻게든 내겠다고 말한 원론적인 구절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긋지긋한 버티기를 이어가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리고 인니가 약속한 기일을 넘기고 나자 인니 언론들은 마치 재발절인 도둑처럼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필이면 한국의 목에 탁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뜬금없게도 튀르키예의 이름이 거론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드물게도 한국도 인니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니 측에서 마치 단판이라도 지으려는 양, 한국의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KF-21이 무장 분리 실험에 성공했을 즈음이죠. KF-21의 성공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확신이 생기고서야 투자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이 지나 7월이 되도록 인니 측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3일 방사청은 공식 석상에서 인니가 또 다시 약속을 어겼다고 밝히기에 이릅니다. 유형근 방사청 공보담당관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인니 측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고도 인니 내부에는 나름대로 KF-21에 대해 기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금 문제로 인해 KF-21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자 언론 등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정부와 군의 입맛에 맞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보도도 있었죠. 그 논리는 다양했습니다. KF-21이 없어도 라팔이 있다. KF-21의 성능이 사실은 별로다 등등 KF-21이 없어도 될 이유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중간에 나타나서 KF-21과 한국에 대한 폭로를 하며 이간질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사실 인니와 마찬가지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뻔했던 나라입니다. 지난 2010년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 합류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거쳤고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는 튀르키예 측에서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사업 참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선보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로 이를 달성하려면 튀르키예가 개발 과정 전후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가 한국에 요구한 지분율은 30에서 40%. 이 정도 지분이면 KF-21을 자국 기술이 들어간 합작 전투기라고 홍보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이 잘 안되면 먼저 프로젝트에 합류해 있던 인니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요구했던 것은 지분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육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 자국산 헬기인 T-129 망구스타를 채택할 것, 도입 수량 일부를 현지 생산할 것 등을 요구했죠. 이는 한국이 현재 인니와 계약한 것보다도 훨씬 무리가 심한 조건이었고 한국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4.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와 대규모 사업의 위험 분산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국산으로 홍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고성능일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정도의 전투기에다가 많은 위험 분담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득만 취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를 계기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고 튀르키예는 그 뒤 TFX라는 전투기 독자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 튀르키예는 어떻게든 국가 창립 100주년인 올해 칸으로 명명된 전투기를 선보이며 TFX 프로젝트의 결실을 과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프로끼 이상의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10여 년 사이에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실물을 드러낸 칸도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칸으로도 튀르키예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칸을 필두로 한방산쇼를 국가 창립 100주년이라는 타이밍에 선보인 것으로 독재를 이어오던 에르도안이 지진 등의 사건 사고로 인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칸은 그 진위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KF21의 경쟁 기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칸이 주장하는 대로의 성능이 나오기만 한다면야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에 혹해 줄을 갈아탈 속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니입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쓰던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한국에게 줄 분담금으로 프랑스에서 구매한 라팔 전투기 인도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프라보어는 홍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들도 줄줄이 읊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라팔, 한국의 KF-21, 미국의 F-15EX 등을 말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던 소식이지만 문제는 뜬금없게도 그 뒤에 튀르키예와 TFX의 개발을 함께할지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제발로 KF-21 프로젝트에서 뛰쳐나가서 TFX로 넘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KF-21에 대한 자금 지원도 기술적 지원도 인니로부터 온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한테는 인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대먹는 악질 고객이 떠나주면 고마울 따름이죠. 문제는 상대가 KF-21 프로젝트에서 튕겨나간 이력이 있는 튀르키예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칸의 성공 가능성은 KF-21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튀르키예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인니를 잡기 위해서 튀르키예는 과거 한국과 교섭해본 경험을 이용해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니에게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뒷담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튀르키예는 한국이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니에게 어차피 한국과의 계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성향도 비슷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그저 빼먹을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원조국도 아닌 상대에게 무기를 팔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인니는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튀르키예한테 전해 듣고 KF-21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리어 한국에게 화를 내면서 비겁한 전략을 쓴다며 비난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튀르키예가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제공한 미국이 자기들한테 기술을 주는 것이 싫어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튀르키예는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튀르키예는 한국이 또 이런 술수를 인니를 상대로 쓰려는 것이라면서 TFX에 합류하면 그런 일 없이도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밀월로 미국의 F-35 개발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한 국가입니다. 뻔히 배신한 선례가 있으면서 기술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철면피가 심합니다. 미국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들면서 미국이 이전하지 않은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개발해내느라 들인 고생을 떠올려보면 미국은 한국의 프로젝트 운영에 개입할 만큼의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KF-21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전투기의 판로를 막는 경쟁 기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면 KF-21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기를 개발해낸 한국 방산 독립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과 KF-21을 가지고 소위 밀당을 하려는 것은 이처럼 한국한테 있어서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금전 관계로 상대 국가를 화나게 하는 인니의 방식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미래가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다 챙겨가려는 방식으로는 추후 다시금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 인니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런 모욕적인 처사만 아니라면 인니가 TFX 프로젝트로 갈아타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인니가 대금을 가지고 거래 상대를 열받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한때 인니와의 거래에서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고 중국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철도 사업에서 인니의 불량하기 짝이 없는 지급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튀르키예도 인니와 거래하는 일이 얼마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인지 겪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발 한국이 더 이상은 존중을 모르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